2026년 1월 5일 월요일, 바로 이날 시장은 뭐랄까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하루를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지금부터 이 기록적인 랠리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심장부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주말 사이에 정말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미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에 개입해서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는데도 다우존스 지수가 이게 하락은커녕 오히려 폭등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인 장벽을 그냥 깨부숴 버렸죠. 아니 상식적으로 이건 명백한 악재잖아요. 그런데 시장은 왜 환호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먼저 시장 전반의 숫자들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보세요. 다우지수는 무려 1.23%나 뛰면서 그동안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49,000선을 사상 처음으로 뚫어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S&P 500이랑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아주 견조하게 상승하면서 시장 전반에 얼마나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는지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이 믿기 힘든 랠리, 이걸 이해하려면요, 시장이 이 위기를 어떻게 다르게 봤는지 그 관점의 전환을 알아야 합니다. 투자자들의 생각이요, 정말 순식간에 180도 확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초기 공포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게 사라지고 잠깐만, 이건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장기적으로 유가를 안정시켜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신의 한 수구나. 이런 새로운 해석이 순식간에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차트가 당시의 위험 선호, 즉 리스크온 분위기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투자자들이 뭘 했냐면요,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유틸리티 같은 섹터에서는 돈을 빼서 이 새로운 지정학적 현실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게 뻔한 에너지 섹터로 아주 빠르게 자금을 옮겨간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예를 들어 이미 베네수엘라의 사업권을 가지고 있던 쉐브론, 그리고 이번 군사작전에서 핵심 기술을 제공한 데이터 분석 기업이죠. 팔란티어. 바로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그야말로 급등하면서 전체 랠리를 이끌었습니다. 자, 이제 퍼즐의 다음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사실 이 지정학적 호재는요, 이미 시장 바닥에서 아주 강력하게 타오르고 있던 또 다른 거대한 불길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어요. 그 엔진의 이름은 바로 AI입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서버용 D램 가격은 수요가 폭증하면서 계속 오르고 있었고요. 대형 은행들은 AI를 도입해서 비용은 줄이고 효율은 극대화하고 있었죠. 심지어 정부까지 나서서 AI가 필요로 하는 그 어마어마한 전력을 감당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AI로 통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웰스파고의 마이크 메이오 같은 전문가들은 뭐라고 했냐면요. 은행주 랠리는 규제 완화랑 AI 효율성 덕분에 이제 겨우 3분의 1 지났을 뿐이다. 이렇게 분석했어요. 그러니까 AI가 가져올 생산성 혁명은 이제 막 시작됐고, 특히 은행주들은 앞으로 더 오를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몇 가지 분명한 경고등이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분위기는 압도적으로 낙관적이었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날 발표된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이게 뭐냐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근데 이게 47.9가 나왔어요. 기준이 50인데 50 밑이면 경기 위축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예상보다도 낮게 나오면서 실물 경제는 여전히 약하다는 경고등이 딱 켜진 셈이었죠. 아니, 실물 경제는 안주파는데 시장은 왜 이럴까? 이 상반된 신호를 이해하려면 투자자들의 심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때 아주 유용한 도구가 바로 CNN의 공포와 탐욕 지수예요. 주가 모멘텀이나 옵션 거래 같은 7가지 지표를 통해서 시장의 감정이 지금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측정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날 이 지수는 탐욕 구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취약한 실물 경제 데이터와는 정반대로 투자 심리는 극도로 뜨거웠다는 거죠. 이 둘 사이에 아주 뚜렷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바로 이 VIX 지수입니다. 우리가 흔히 공포지수라고 부르는 지수죠. 시장의 변동성을 보여주는데 베네수엘라에 미군이 들어가는 그런 큰 사건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지수는 보시다시피 매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시장이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신호는 그냥 무시하고 긍정적인 면에만 집중하기로 선택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이 우리가 세워야 할 투자 전략에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날 시장의 움직임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두 가지 아주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날의 시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 아주 뚜렷한 투자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공격이냐, 방어냐. 첫 번째는 아주 공격적인 접근법입니다. 말 그대로 AI와 반도체라는 슈퍼사이클에 그냥 올라타는 거죠. 물론 AI 버블이 갑자기 뻥 하고 터질 수 있다는 위험은 항상 머릿속에 넣어둬야 합니다. 이런 전략에 투자하는 ETF로는 반도체 섹터 전체에 투자하는 SMH나 AI 관련 기업들을 묶어놓은 BA 같은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음은 조금 더 안정적인 전략입니다. 탄탄한 실적을 내는 대형 은행주, 그리고 꾸준히 배당을 주는 고배당주에 집중하는 거죠. 이 전략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리스크는 역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늦어지는 경우일 겁니다. 대표적인 ETF로는 금융주 전반을 담는 XLF나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SDOG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날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소스 자료에 나온 이 항공모함 비유가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시장이 마치 거대한 핵추진 항공모함처럼 AI와 에너지라는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을 풀가동하면서 지정학적 파도 따위는 그냥 밀어붙이고 전력 질주한 거죠. 결국 오늘 시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새로운 강세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까요? 아니면 실물 경제의 분명한 경고를 애써 무시하고 있는 위험한 낙관론일 뿐일까요? 이 역사적인 랠리의 중심에 있는 팽팽한 긴장감,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에 베팅하시겠습니까?